안녕하십니까. 아는고TV의 이승훈 작가입니다. 건전한 비평은 세상을 바라게 한다. 저널리즘 고투브 이승훈입니다. 인사를 두 번이나 했네. 아는고TV 오늘 월요일은 또 저널리즘 고투브라서 제가 또 인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승훈 작가라고 불리는 이모입니다. 이렇게. 예. 제가 가끔은 아는고 청장님 개그가 너무 하이퍼리즘이라서 좀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또 아는고TV의 정신적 지주 우리 아는고 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2시에 고민정 그 의원과 또 인터뷰를 하신 우리 시사평론가 김성수 평론가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예, 또 잘생겼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잘생겨지십니다. 아이고 참. 오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떨어진 거리만큼 마음의 거리도 좀 느껴지네요. 중간에 있는 분이 상당히 괴로워하고. 알겠습니다. 예. 또 가운데는 열린민주당 김상균 대표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지하 골방으로 내려오면서 조회수에 따라서 골방 아주 더 작은 데로 쫓겨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완전 골방에 완전 남탕 분위기, 이 흰옥기탕 같은 분위기 나는 방에서 오밀조밀 모여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막방이란 뜻 같아요. 이 정도면 니네 이제 그만해라. 그러니까 조회수에 따라서 그냥 계속 줄어들는 거죠. 방이 없어지는 거예요. 큐브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조금씩 쪼그라드는. 다음 주에는 팟빵 야외 무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 살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에는 거의 뭐. 아니면 그 김상균 대표님 지금 거기 원룸에서 살고 계시죠? 네. 거기 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그래도 이제 화기애애하게 그래도 오히려 이렇게 작은 데서 하니까 더 다정한 맛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시골에 그 구들목 밑에 이불 넣고 발라가지고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하는 얘기 그런 정감은 더 있어 보이네요. 그 어릴 적에 그 아랫목에다 어머니가 이렇게 그 밥 넣어 놓으시고 이불에 덮어 두셨다가 때 되면 이렇게 꺼내서 주시고 그런 느낌도 좀 있지 않습니까? 연식이 좀 됐던 이야기지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밑이 따뜻하지가 않다는 거. 그렇죠. 여기가 오히려 더 춥다는 거지. 무릎 아래가 시리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시린 것만큼 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도 또 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민주당이 또 시립니다. 지금 오늘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지금 이재명 속보 거의 속보죠. 뭐 이재명 대통령이래. 이재명 당대표를 그 대장동 관련해서 소환하겠다 검찰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설 끝나자마자 소환했다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례하고 대장동 관련해서라고 하는데, 근데 참 답답합니다. 지금 대장동 그 정영학 녹취록을 읽고 있고 위례 부분도 우리가 전번에 분석을 했는데 뭐를 가지고 또 저렇게 부르는지. 근데 사실 검찰이 부르면 뭐 내용도 모르고 가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라면 와야죠. 아주 이게 참 불공평한 그런 지금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일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부르겠다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혐의에 따라서 계속 수사팀이 다르니 계속 나와라. 그런 식으로 나올 때마다 포토라인을 또 세우고 또 나올 때마다 또 뭐 하나씩 그 마치 단독인 것처럼 뭐 까게끔 던져주고 이런 짓거리를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진짜 한 번만 더 이러면 진짜 가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래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번 소환 조사 이제 같은 경우에 좀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 이제 성남 FC로 소환 조사를 받을 때 보통 진보 평론가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대장동을 그렇게 털고 나서 결국 소환은 성남 FC로 하니까 이건 대장동이 무죄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논조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검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장동권을 갖고서 소환 조사를 해야 본인들의 면을 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은 대장동 관련돼서 소환 조사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 수사가 정당화된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도리어 너무 성급한 평론들로 여론을 좀 호도했던 게 그게 좀 악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대장돌로 털어서 아무것도 안 나와서 결국 성남 FC로 터냐 뭐 이런 식으로 평가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 우리 그 민주진보 유튜버들이 얘기하듯이 얘네들 지금 쪼개기로 부르려고 한다. 몇 번씩 그 망신을 주려고 하는 지금 이제부터는 뭐 혐의가 있고 없고의 나발이고를 떠나서 무조건 그냥 대중들 앞에 세워서 물고 뜯으려고 하니까 소환 자체를 갖다 거부하거나 다 뭉쳐가지고 한 번만 소환하는 걸로 좀 따내라 그렇게 욕을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그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부에서 총질하는 자식들은 말이야. 뭐 떳떳하니까 가서 소환 받고 조사하고 털어라. 뭘 털긴 왜 털어집니까 이게 지금? 근데 지금 검찰이 이런 식으로 모든 끈끈이 소환을 하기 시작했다가 만약에 검찰이 정말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검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 심판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아니 그 뭐만 되면 불러대면은 이제 처음에야 뭐 관심도가 높겠지만 나중에는 야 도대체 언제까지 저러려고 하면서 역으로 또 그러니까 역공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 대장동 이야기도 그렇고 성남 FC도 그렇고. 그 지금 그 쌍방울 변호사 대납 이야기도 그렇고 이게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계속 리바이벌 되고 있잖아요. 무슨 고장난 녹음기도 아니고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검찰에서 원하는 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모습을 상정해 놓고 그 전에 이제 좀 변죽을 많이 올리는 어떤 전략을 취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위례신도시나 대장동 그리고 성남FC랑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한 다음에 결국 이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거고 그러면 이전에 그 한동훈이 나와서 이렇게 설레발이 친 것처럼 또 설레발이가 오늘도 좀 한동훈이 국회에서 이재명이 이제는 증거로 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조롱조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저번처럼 또 설친다라고 하면 마치 본인들의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이 사안이 계속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계속해서 보강 수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소환 조사를 계속한다든 혹은 증거 자료들을 언론에 흘리기를 해갖고 총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검찰 당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결단을 내려야 돼요. 민주당은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을 이제 어디로 갈 건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마침 대장동의 관건이라고 하는 그 녹취록이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녹취록 분석을 갖다가 그 TF를 만들어 가지고 하든가 해가지고 녹취록에서 나와 있는 진실들을 가지고 전부 다 그냥 모든 언론들에 대고 갖다가 깔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MBC라든지 뉴스타파라든지 이런 데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녹취록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탐사도 오늘부터 분석합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뭐 말도 안 되는 보도했던 거 전부 다 고발하고 그들이 진짜 치료를 받지 않는 한 이 상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서 얌전히 뭘 하려고 하면은 그대로 검찰 당 앞에 이건 그냥 목을 갖다 길게 그 내빼고 그 목을 쳐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한테 뉴스타파의 결단에 의해서 무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든 공략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대장동 말씀하시죠. 언론도 그렇고 그 동안에 사실 이 녹취록을 보면은 우리가 언뜻 봐도 그 안에서 왜곡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그냥 나갔냐 하면은 검찰 발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죄라든지 또 이 직무 그 유기죠. 직무 유기가 직권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문제 삼아야 되고 언론에서 저런 허위 사실을 보도를 했다고 하면은 언론에 대해 가지고도 금융치료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이 이제 사실은 타이밍상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였던 게요. 검찰 쪽에서는 약간 본인들의 아픈 부분이 찔렸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받았어요. 그럼요. 이제 법조인들에 관련돼 갖고는 녹취록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법조인과 혹시 특히 이제 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어떤 여론이 좀 악화되다 보니까 검찰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을 뿐이다. 모든 사안들은 공정하게 수사할 거지만 지금 현재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민주당 쪽이나 혹은 이제 민주시민사회에서는 무엇이 언론인이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보다 어떤 근거로 검찰이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에 밀렸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역공을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할 거야 근데 그냥 잠깐 미뤄둔 거야라고 지금 얘기한 걸로 봐서는 그 부분이 분명히 좀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순위 같은 개소리를 할 때 이럴 때 박영수를 쳐야 됩니다. 동아일보도 오늘 박영수 얘기를 했어요. 140억이 박영수한테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동아일보가 썼어요.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동아일보가 쓴 걸 가지고 지금 박영수를 왜 수사하지 않느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집요하게 박영수를 갖다가 붙잡고 늘어져야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저 손속을 갖다 그대로 못합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박영수를 치게 된다면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네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김성수 평론가님이 고민정 의원님 인터뷰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혹자는 뭐 화이팅만 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망발을 한 분도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러면 어떨까요? 고민정 의원이 목소리 좋으시잖아요. 누가요? 고민정 의원이 그러니까 예. 신앙송 하는 것처럼 정영학 녹취록을 다 이렇게 읽어드리는 읽어가지고 이렇게 음성 파일로 만들어서 뿌려버리는 거예요. 자 넘어갈까요? 그 대장동 녹취록 4줄 요약이라는 게 지금 요즘 짤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녹취록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김만배 일당 돈 받음, 수사하는 애 돈 받음, 보도하는 애 돈 받음, 판결하는 애 돈 받음. 맞아요. 예, 요 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요 내용만 그 숙지를 하더라도 이게 사실 팩트에 근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수사하는 애가 누굽니까? 검찰이죠. 검찰.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제 누군지는 지금 뭐 특정할 수는 없는 거겠죠. 뭘 특정할 수 없어요. 윤곽근 이런 이미 나왔고 김수남 나왔고 최재경 나왔고 저는 묻지 윤석열 나왔고 않았습니다. 박영수 나왔고 예. 다 얘네들이 지금 사실상 예. 대장동에 다 얽혀가지고 누구 봐주고 돈 만들어주고 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곽상도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게 맞나 봐요. 오늘 예. 막방 분위기 나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저는 누굽니까? 그럼 나 이거 막방 같은데. 이름 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녹취록을 보다 보면은 기가 막힌 이름들이 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이거는 검찰과 예. 그리고 검찰에서 이렇게 포섭한 법조 팀장이 네네. 법조 판사들한테 돈을 먹여가면서 언론인들을 무마시켜 가면서 결국은 자기네들의 오야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검찰의 수익을 위해서 뛰인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김만배를 죽이려 그럽니까?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야. 정말 이 표현은 오야붕이라는 표현 외에는 딱 맞는 표현이 없습니다. 진짜 딱 맞는 표현이. 하여튼 이게 저희가 거의 한 12분 동안 흥분 상태에서 지금 초반에 달리다 보니까 약간 가라앉히는 의미로 또 어차피 이따가 또 많은 얘기를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라앉히는 의미로 제가 유일하게 밀고 있는 코너죠. 오늘의 웃짤 제목도 있습니다. 오늘은 나 홀로 집에입니다. 나 홀로 집에.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웃기는 짤을 이렇게 모아보는 그 정치 세계인데요. 이게 이 짤을 나가 이제 나경원의 나자겠죠. 네. 이걸 누가 올렸냐면 배현진이 올린 겁니다. 배현진 의원이 아주 그냥 배현진 의원의 드립이 아주 찰지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이거 디스죠 거의 이 정도면. 저 배현진이라는 사람은 원래 홍준표 사람으로 알려진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유명하죠. 그래, 정치권에 아마 등단을 할 때 홍준표 씨가 당 대표 시절에 아마 저 사람을 네. 발탁을 해준 것 같고, 그래서 홍준표 쪽에 가 있더니 지금 갑자기 지금 저쪽 김기현 쪽인가요? 네. 그쪽에 지금 새로 서면서 예. 나경원을 저런 식으로 이제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걸로 저렇게 보내는 걸 보면 예. 참 이게 바람 불기 전에 눕는 그런 바람도 불기 전에 눕는 알아서 갈 때보다 더한 사람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 둘 관계는 나경원이 배현진을 조금 디스하는 걸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대표가 당시 배현진을 당 대변인 이런 걸로 영입해 갖고 들여왔을 때 나경원과의 미묘한 신경전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안갚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시기상으로 보면 어쨌든 윤심 라인을 타야 되는 건 배현진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끈떨어진 모양새를 보이다 보니까 저렇게 대놓고 디스를 하고 조롱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전 같으면 들더라고요. 상상도 못할 그렇죠. 일인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둘이의 위치는 그렇게 서로 대비하는 맞진 위치가 않죠. 않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뭐 배현진 씨의 배은망덕은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네네. 저러다가 일찍 날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배은망덕의 배신가요? 그렇죠. 배은망덕의 배신가요? 이름이 은망덕인가 보죠. 이런 거 웃어 좀 버릇 나쁘지. 아니 나도 모르게 마치 그냥 지나가다가 뭐에 걸린 듯한 네. 느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 드립을 갖다 안홍구 청장님이 줬는데 버릇 나빠진다는 이 아니, 오늘 드립이 막방이니까요. 거의 배현진급의 드립이 아닌가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 저희 또 썸네일이 또 나경원과 우리 또 김건희 대통령과의 네. 뭔가의 미묘한 신경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근데 이 윤석열 씨하고 나경원 씨하고 관계는 오빠 동생 뭐 이런. 고시 공부를 같이 하면서 아직 돈독하게 싸웠던 그런 남매 같은 느낌이 네, 네. 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그동안엔 사실 갈등 관계가 안 보였는데 네. 이번에 당 대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특별히 그 사이에 둘이 뭐 기후 대사도 주고 무슨 뭐 그 저출산 위원장도 주고 부위원장도 주고 이래 가지고 뭐 티키타카가 잘 되는구나 그정 알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 뭐 내가 애지중지하지만 안 돼 하더니 결과적으로 쳐버렸잖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 친 사람이 누군지는 사진 2번과 3번을 보시면 압니다. 제가 이제 기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처음부터 좀 이상한 건 있었어요. 이상한 게 뭐였냐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부터 사실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고요. 있네요. 그리고 당시에 나경원이 직접 SNS에 올렸어요. 굉장히 언짢다고. 내가 그 초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글을 올렸었고 오빠 다 미워. 그 뭐 이후에 이러면서. 무마하는 걸로 아마 기후대사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그 부위원장을 맡긴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잘 지내다가 그게 잘 지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과 나경원은 잘 지낸 거겠죠. 그냥 그럴 어느 때 정도. 저분 근데 진짜 대통령은 그렇죠. 굉장히 부하가 아주 치밀었던 거죠. 대통령님 너무 군복도 잘 어울리세요. 그런가 봐요. 뒤에서 백 뒤에 보자가 저 백댄서 하는 사람 말고 백댄서. 실제 대통령은 저 앞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앉아 계시잖아요. 어쩜 대통령. 조명도 그럼요. 저쪽에만 이렇게 마치 뭐 반사판을 쏘는 듯이. 아니 형광등 100개를 킨 나무가 그러니까. 느껴지는데요. 예. 저는 그래도 머리 크기는 줄일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김건희 대통령께서 나경원 부위원장을 굉장히 언짢아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결국 이제 해임 조치가 됐는데 그 이후의 행보가 나경원이 사실은 또 한 방을 먹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나경원이 거의 출마 결심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출마 결심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오늘 이제 SNS에 보면 무수의 뿔처럼 이렇게 하는 글을 올리면서 나는 이제 출마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어디서 했냐면 구인사를 방문한 다음에 그걸 했어요. 그래요? 근데 구인사라고 하는 절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구인사가 우리 김건희 대통령이 그 스모 선수 데리고 가가지고 맞아요. 얼굴 무너지는 사진 찍혔던 데가 구인사거든요. 맞아요. 거기구나. 그 당선 초에 구인사에 가서 퍼포먼스를 크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종교가 일방적으로 편향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던 그 동일한 사찰에 가서 동일한 주지 스님을 만나고 그 스님을 만난 이후에 출마 선언을 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딱. 그러니까 다시 김건희한테 돌려준 거죠. 너도 한번 먹어봐라. 무섭다 여자들 무서워. 또 그러니까 그런 지금 거지. 아주 세밀한 부분을 봐야 돼. 근데 솔직히 저 장면 연출했잖아요. 네. 그 누가 봐도 전용기에서 딱 내리는 장면에 가운데 일부러 위치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나경원을 위시한 나를 갖다가 그 무시하고 있는 니들 한번 봐봐. 진짜 대통령이 누군지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모든 그런 걸 보여줬는데. 모든 사진의 중심에 김건희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까 우리 그 실수로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네. 김건희 대통령이라고. 네. 하는 제가 네네네.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적 없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대통령은 교체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김건희 대통령님이 지금 굉장히 많은 행보를 보여주시고 계시지만 원래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진 4번을 주시겠습니까?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시고요. 시끄럽고 그런 데를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오빠들이 조용한 데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주로 저분은 조용한 밀실에서 그럼요. 거래를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그러죠. 아우, 야, 난 시끄러운데 싫은데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자. 이게 원래 그 라인이기 때문에. 네네. 일부에서 마치 저분이 탬버린을 들고 설쳤던 것 같은데 아니 에이스는 탬버린 들고 설치지 않습니다. 아하. 탬버린을 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 오면 네. 탬버린 놀이를 하는 하급을 다시 부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탬버린을 들지 않아요. 네네.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요. 예. 우리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좀 혹시나 성격과 안 맞는 행보를 보이셔서 굉장히 괴로우실까봐 제 딴에는 이렇게 또 예전 말씀하신 걸 한번 다시 끄집어 네네. 내봤습니다. 아니 근데 예. 김건희 대통령에 대한 아주 정말 촌철살인의 짤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죠. 오늘 이 작가님 굉장히 게을렀군요. 실제로 선생님, 저기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예. 그 애국가가 나오는 자리에서 예. 김건희 대통령께서는 우리 애국가가 거의 1절 가까이가 다 지나가는데도 경례를 안 하십니다. 곧잘 놀라운 자긍심이에요. 요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우리 팟빵 PD들 좀 일 좀 시키려고 일부러 안 찾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하시니까 참 그 인상적인 게 뭐냐면 아랍에미레이트의 국가가 연주될 때 윤석열만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조금만 예전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미국. 바이든이 왔었을 때 혼자 가슴에 손을 얹고 경례를 하면서 상대국에 대한 예의를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어쨌든 간에 뭐 37조 투자를 받네 뭐네 그러면서 예의를 갖춰야 되는 자리에 갔는데 그렇죠. 그동안에 내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가슴에 손을 안 얹으면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한 예의를 안 갖추는 안 게 갖추는 돼버리니까 거죠. 오늘도 혼자서 가슴에 손을 얹었더라고요. 그런데 김건희 대통령은 미리 내렸어요. 네. 초반에는 자기도 올렸다가 야, 나 이거 무슨 찐따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내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찐따인 거예요? 두 개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국회가 올라갔을 때는 늦게 올리고 김건희가 안 올리고 그다음에 저쪽 UAE가 그 국가가 저될 때는 윤석열이 올리고 이게 완전 두 개가 비교되는 그런 그 짤인데 그 또 짤을 대통령실에서는 또 잘라가지고 마치 그 김건희가 처음부터 올렸는 것처럼 그렇게 맞아요. 해서 짜집기를 했다고 업무 그러더라고요. 공작이 잘 돼 있네요. 그 정도가 정부수라는 아니고요. 말이야. 그리고 또 그 아까 그 2번 사진 있잖아요. 2번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저 장면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중앙일보가 시나리오를 보도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우리 김건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막에는 사막 여우가 많나요? 그러니까 사막 여우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 별걸 다 알아? 뭐 이러면서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요 장면 전에 이제 야외에서 야외 하는 얘기지, 그 야외. 무비 클립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사막여우 얘기가. 지금 뭐 SNL 대본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 언론에서 보도되는 건 이렇게 나왔어요. 농담도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다. 좋았다. 근데 사실 농담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진지하게 물었다니까. 쓸데없는 얘기인 거지. 사막 여우를 물은 다음에는 거기에는 뱀이 나오지 않느냐? 혹시 어린 왕자를 못 봤느냐? 거기까지 갈라 그랬어. 그러면서 나는 철학책을 진짜 좋아한다. 이렇게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걸 막은 거야. 모지리가 옆에서 별걸 다 알아 그걸. 우리 당신은 별걸 다 알아. 이러면서 잘라버린 거야 그걸. 네, 좋은 정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나 오늘 왜 이렇게 이런 웃기지? 짤들. 왜 이렇게 웃기지? 이런 짤들 좀 우리가 풍성하게 봐야 되는데 이승훈 작가 오늘 파업입니다. 그래서 사진 5번 띄워주세요. 이걸로. 사진 5번으로 한번 갑시다. 예. 사진 5번이 이제 요게 이제 요즘 많이 떠돌아다니는 또 짤 아니겠습니까? 이거 벌써 언제적 얘기예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 형 오늘 왜 이렇게 나한테 공격적이야? 이거 아니 방송도 내가 모니터 해주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짤은 되게 유명하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서문시장에서 어묵 먹는 사진 찍히면 감옥 간다는 전설이 있다라는 짤입니다. 이거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2020년 4월달에 안홍구 총장님 모시고 서문시장 가고 우댁 먹었습니다. 여기서 먹어야지. 같은 집 아니야? 같은 집에서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아니에요. 다른 데는. 근데 우리는 사진이 안 찍혀있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또 사진을 지켜야 하니까요. 사진을 지켜야 하니까요. 자, 이제 어쨌든 또 중요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6번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제 요것도 이제 많이 좀 알려진 짤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늘 숙제에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저거는 그냥 이번 설에 쫙 돌리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뭐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아니면 주변에 쫙쫙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팩트 체크입니다. 뭐 마지막에 그냥 해당 변호사가 특수부 출신 검사 이남석이었다. 이게 굉장히 큰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남석이 누군지를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남석이라는 사람은 지금 윤석열 씨하고 그 당시에 거의 검찰에서는 이제 선후배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윤우진 그 용산서장 사건을 기억을 여러분들은 하실 거예요. 그 태국으로 도망갔다가 그 몇 개월 동안 그냥 도망갔다가 왔는데 명예퇴직하신 분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몇 번 말씀하셨죠. 네. 그분을 인터폴이 잡았는데 그냥 공항에서 검찰이 풀어줬죠. 우리 검찰이. 집으로 보내준 그런 놀라운 분이에요. 그리고 떳떳하게 그냥 아주 명예롭게 퇴직까지 하도록 해주신 분인데 퇴직연금도 받고 계시죠 지금? 이제 지금은 다시 또 감옥에 갔죠. 근데 그런 분인데 그 사람한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고 해서 사실은 그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 일을 했다고 녹취가 나와버렸죠.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그냥 지금 있는데 그 변호사가 이남석 변호사예요. 그렇죠. 남석이한테 좀 가서 알아보라고 그랬어. 그냥. 근데 그 이남석이 지금 왜 그럼 쌍방울 그 변호사 대납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저 사람들이 소속돼 있는 그 이재명 대표를 그 변호했던 변호사는 이태형 변호사라는 사람인데
같은 이시네요. 전부 그래 이태영 변호사와 이남석 변호사가 네. 같은 로펌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같은 로펌이죠. 그 같은 로펌에 소속돼 있었고 그 로펌에서 이재명 그 대표도 변호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남석 씨는 쌍방울 그 M&A를 하는 회사에 네. 그 전환사채를 사는 돈을 에스크로 계좌에다가 네. 이어놓는 그 일을 담당했던 네. 변호사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건에 그렇죠. 구매를 하려고 돈을 보낸 건데 그걸 갖고 이제 변호사비 연관이 대납이다라고 전혀 없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변호사가 로펌에 같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네네. 아니 그럼 예를 들면 누가 고소를 성수형을 했는데 내가 이 같은 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도 고소가 되는 겁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정도 더 아니야? 거리가 먼 게 더 거리가 뭐냐면 멀어? 이 20억이라고 하는 돈이 특정된 것부터가 개판이에요. 요게부터요. 이 20억이라는 돈은 한 번도 실제 변호사비로 뭐 계산이 됐거나 뭐 영수증이 찍혔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병철 또 이시네. 그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아이고. 유명한 똥파리였죠. 예. 똥파리 수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최모라고 하는 자기 지인인 사장하고 네. 이렇게 그 이태영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꼬십니다. 네네. 이 사장한테. 이 사장은 이전에 이태영 변호사를 좀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꼬시면서 이제 뭘 갖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이 변호사가 거의 30명이나 됐고 그리고 이재명 정도인데 어떻게 변호사비를 갖다 2억을만 내고 말겠어. 한 20억은 줬지 않겠어? 이태영이 또 전관 아니야? 20억은 받았을 거야. 지 뇌피셜이에요. 네.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근거도 없고. 정관이 20억, 야 어떤 정관은 200억도 되지, 어떤 정관은 2억도 안 돼. 예. 그런데 20억이란 말이 그냥 지 뇌피셜에 나온 거야. 그냥. 예. 그래서 이태영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낚시하는 녹취를 합니다. 예. 뭐 제가 진짜 잘 아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요즘에 무슨 브랜드 갖고 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변호사를 찾고 있는데 우리 이태영 변호사 같은 분을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 뭐 변호사비 한 20억이면 돼요? 예. 이런 녹취를 따요. 이런 식으로 20억이 나온 거라니까. 살살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멘트를. 아니 여기서 나온 20억이랑 그러니까. 여기 그 에스크로 계좌에 들어갔던 20억이 하필이면 숫자가 똑같았던 거야. 공교롭게도. 그래놓고 그걸 대담이라고 몰아가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이건 진짜. 근데 그 금액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사실상 확인된 건 아니에요. 전혀 확인된 아니에요. 것도 없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놓고 쓸쓸히 뭐 여간방에서 죽었죠. 죽어버려요. 그렇죠. 죽고 나 근데 죽기 전에 다행히 자기가 이야기했던 거는 다 거짓이다라는 진술서를 써놓고 죽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최모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용을 하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지랄지랄합니다. 너 내가 임마 변호사 소개시켜 준 게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허위로 녹취를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는 또 아무 말도 못해요. 쩔쩔매면서. 그래서 이미 다 끝난 사건이야. 근데 이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죠 지금. 아니 세상에 2억 7천이 변호사비로 적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억 7천 낼 수 있어요? 원룸 변호사분이에요. 보통 이제 이런 거죠. 그 전관들이 많았는데 당시에 변호사들이 많았는데 이름만 올린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럼요. 그냥 힘을 얹어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건 이 정도의 명망 있는 그 변호사를 쓰려면 한 20억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인한테 2억 5천이든 2억 7천이든 1억만 돼도 변호사비로 이건 감당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못해.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 제일 그 핵심이 뭐냐면은 저 이남석 씨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해주셨죠. 그 윤석열 씨하고 둘이가 아주 특별한 관계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저 사람이 그 에스크로 계좌가 만약에 그 대납 변호사비 대납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저 사람이 가장 제일 잘 알고 있을 거고 당연하죠. 검찰이 불러가지고 하면은 없는 것까지도 불어줄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 조사를 안 하고 계속 말로만 저렇게 지금 흘리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쌍방울 그 관련된 계열사들 그 사회이사들 명단을 한번 좀 조사를 해봤어요. 예. 이남석 씨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이남석 씨 자체가 쌍방울에서 근무했던 일했어요. 사회이사였고 아까 얘기했던 이태용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사회이사였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지금 계속해서 쌍방울과 관련된 돈을 받았거나 특혜를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도리어 검사 출신들이 많지.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람들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재명 당대표만 계속 불러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이태영이라는 변호사가 그 로펌에 있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되는 네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는 자체가 지금 신기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안홍구 청장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가 M&A로 큰 회사예요. 그럼요. M&A로 컸으면은 검찰들한테 책 잡힐 일이 많기 때문에 검찰들을 일부러 사회이사로 고용을 해서 미리부터 뭘 매겨놓는다? 쥐약을 매겨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쌍방울이라는 회사의 또 약점을 검찰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검찰들은 또 은근히 여기다가 사람을 꽂아 넣어요. 네. 아 이번에 저 후배가 저 남석이라고 했는데 걔 좀 이렇게 어떻게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다. 검찰 목소리가 다 저기 똑같아. 열 몇 명 중에 네. 검사가 거의 한 9명. 9명인가 네. 그렇고 판사가 둘이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 출신이 한 명이고 검찰 수사관이죠. 짱짱했어.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쌍방울이라는 데가 이제 김성태는 조폭 뭐 그렇죠. 출신이라는 말도 네.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처음에 이 사채업자로 해가지고 주가 조작의 네.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벌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검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서 그럼요. 커왔기 때문에 여기에 저 검사 출신들을 두지 않으면은 자기가 언제 어떤 문제가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런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KBS가 인터뷰를 할 때 그 김성태 회장한테 물어봤잖아요. 이재명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전화도 한 적 없다. 네. 내가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풍비박산을 맞았는데 못하러 맞아요. 그 사람을 갖다가 전화를 해서 뭘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분한테 그걸 물어봐야 돼요. 윤석열 씨는 아느냐? 잘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 당연하지. 네. 윤석열은 내가 밥도 윤석열 먹었고.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럴 밥도 줄 먹고 몰라.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럴 그러니까 수 있어요. 실제로 네. 송찬영 검사라고 있는데 이 양반도 쌍방울 계열의 사회이사였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쌍방울 계열 사회이사를 6월달에 관둡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그 취임한 이후에 아무래도 부담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 수사 라인에서 윤석열 라인이다라고 이제 언급되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한 2명 정도가 쌍방울 사회이사였다가 6월달에 그만둔 걸로 지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남석도 뭔가 자기 이름 거론되고 그러니까 바로 사회이사 그만뒀죠. 그만두고. 이건 뭐가 다 있네. 이 사람들만 불러다가 조사하지. 참 검찰이가 너무하네요, 진짜. 예? 냄새가 납니다. 야, 그런데 이제 또 저희들이 또 얘기할 게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같으면서 결이 같으면서 좀 다른 얘기인데 사진 8번을 좀 주십시오. 쌍방울 얘기는 또 이따 할 거고요. 김만배 씨가 현직 기자 최소 7명 술값을 수천만 원 대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예. 사실 이제 지난주 말경에 나온 기사긴 합니다만 아직도 지금 뜨거울 정도로.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한뉴스에서 여기 멘트 하나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던데 여기 기사에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꽤 많은 기자 2명과 동석해 술자리를 했다. 나이가 꽤 많은 기자 2명이 과연 누굴까를 가지고 아침 대한뉴스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던데. A 씨라고 하는 거는 그럼 A 신문사입니까? 예, 그러니까 A 씨라는 건 그 유흥업소에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김만배를 본 사람. 신문사는 이야기 안 했는데 지금 그 기자 이름을 이야기하면 특정 신문사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 나왔습니까? 지금 돌고 있는 모양이죠. 조금 몇 명 이름은 돌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방송에서 언급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괜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이니셜로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그러면 네. 법조팀에서 오래 일한 기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얘기를 뭐 SBS라든지 세계일보라든지 이런 데 오래 일하셨거든. 경향신문이라든지. 잘 계세요? 예,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 기자의 네. 그 일종의 그 뭐랄까 아지트가 만들어져 네.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겨레도 또 그거는 이름이 꽤 예, 됐잖아요. 거기는 뭐 예. 돈 받은 액수까지 나와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근데 아니 한겨레 석진환 말고 네, 따로. 그 석진환을 거기다 꽂아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흥업소 가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술값을 받은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유흥 말 그대로. 수천만 원 대납이잖아요. 그렇죠. 술값을 대신 술값을 내줬다. 대신 내. 그러니까 실컷 놀고 있으면 우리 흔한 말로 놀고 있으면 이분이 김만배 씨가 와서 술값 내주고 간 겁니다. 근데 그게 수천만 원이 넘는다 이런 뜻인 거죠. 좀 부럽긴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와서 기자를 대납을 해, 와서 기자를. 대납을 한 게 아니라 그 기사에 보시면 네.
자기들끼리 놀다가 김만배 이름을 대고 갔대요. 그냥. 나 김만배 지인이야. 그럼 이제 다 그냥 만병이 이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는 알지? 그 만병이랑 친한 거 하면서 그냥 가면은 그러니까 장부에 달아놓고서 이제 나중에 와서 결제했겠죠. 이 술집을 빨리 알아내야 이 술집이 이제 곧 나오겠죠. 그렇죠, 이 술집에서 자기들 그 대장동 일당들도 네네. 여기서 자주 모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왠지 이 술집하고 제가 아는 무슨 르네상스 뭐 그런 쪽에 호텔 가까이 있는 술집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갑자기 손절을 엄청 빨리 하네. 쳐다를 한 번 나를. 저는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좀 빨리빨리 갔는데 오늘 저희가 또 지난주에 사실 유튜브 관련해서 유튜브 세상 그 플레이보드를 저희가 또 못했잖아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다는 분들이 또 한두 분이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셨더라고요. 아니 이게 알맹이가 돼야 되는데 본인이 딴 걸 너무 많이 준비해 오잖아. 이 얘기를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오늘 또 제일 핫한 이슈인데 이걸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도 뭐 순위를 좀 봅시다. 저희가 이번에 한번 진짜 또 궁금한 게 예. 도대체 겸손은 그 힘들어 뉴스공장이 근데 몇 이게 개를 가져갔을까? 제가 오늘 깜짝 놀랄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플레이보드에 약간의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겸손은 힘들어를 뉴스 정치로 치잖아요. 네. 겸손은 힘들다 안 나옵니다. 뉴스 정치 분야에 안 나와요. 그럼 어디로 뭐라고? 나옵니까? 예능이야? 오락. 그러니까 개그. 심지어 이재는 코미디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재는 코미디가 맞아요. 이재는 코미디 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래서 정치는 그 겸손은 힘들다 보니까 뉴스 정치로 되어 있긴 한데 안 잡혀 있어요. 따로는 하면 잡혀요. 근데 전체 주간 분야로 하면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순위는 먼저 말씀드리고 정치는 힘들다. 정치는 힘들어? 겸손은 힘들다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뉴스 정치 인기 순위 지난주 순위입니다. 지난주 순위 1위는 MBC 뉴스였고요. 예. 2위 YTN, 3위 KBS 뉴스, 4위 SBS 뉴스, 5위 JTBC 뉴스. 네. 5위 이렇게 돼 있고요. 성수대로는 보이지 않네요. 예. 자, 그리고 구독자 순위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독자 순위는 아예 주간에 나오질 않았어요. 구독자 올라가는 게 순위가 아예 나오질 않았습니다. 잡히질 않았고요. 그러면 슈퍼챗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슈퍼챗 순위 1위.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은 힘들다가 안 잡힌 상황입니다. 현재 1위는 어딜까요? 토탐사?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입니다. 젠장. 이거 얼마야? 야, 겸손은 힘들다 나왔잖아, 저기. 천만. 나왔는데. 너왜 거짓말해 지금? 형. 뉴스 정치 분야가 아니잖아. 슈퍼챗 전체 순위고 제가 말씀드린 어쨌든 전체 순위에서는 전체 순위는 이따 네, 말씀드리죠. 1억 4천이네. 저기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 여기는 1억 1억 4천이고요. 뉴스 정치만 따로 보면은 1위는 강용석이 1,600만 원으로 1위를 네. 차지했네요. 2위는 EQ 채널이고 3위는 황 기자. 그리고 4위는 열린공감 TV, 5위는 유재일이 차지했네요. 야, 열린공감 TV가 더 탐사보다 더 슈퍼챗이 좋았어? 그렇죠. 그 슈퍼챗이 지금 더탐사는 현재 슈퍼챗이 안 되는 상황 안 되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런 거죠. 거죠. 열린공감이 425만 원으로 더 탐사 안 4위를 되니까 그냥 차지했네요. 열린공감이 더 탐사인 줄 알고 그냥 갖다 줬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라이브 시청자 순위를 보겠습니다. 1위는 딴지 방송국 82,450명, 네. 2위는 조선일보, 3위는 채널A, 4위는 시민언론 더탐사, 5위는 고성국 TV였습니다. 네. 이거는 뉴스 정치 분야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 급상승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별로 지난주 이렇게 안 뜨냐? 자, 1위 딴지 방송국, 2위 어벤져스 전략회의, 3위 뉴스타파, 4위 MBC 뉴스, 5위 주블리 김병주. 와. 전체 구독자 15만 5천 분이 뉴스타파는 요번에 저것 때문에 조금 예. 영향 녹취록 공개 네, 때문에 네. 그렇겠죠. 자, 그리고 늘 언제나 저에게 웃음을 주면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급 하락 순위입니다. 어디가 하락했을까요? 늘 궁금해. TBS 시민의 방송이 5만 분이 갈 길을 가셨네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참. 그리고 2위가 미래에셋 스마트머니. TBS FM도 3위야. 1위가 예. TBS 시민의 방송, 예. 3위가
TBS FM. 예. 그리고 5위가 열린공감 TV. 야, 잘하고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1000 단위로 빠지니까 1000명 이상이든 몇 명이 정확한 건 아니니까. 열린공감 TV는 저렇게 구독자가 빠지는데도 슈퍼챗은 또 쏴주고 그런 슈퍼챗은 많이 또 들어옵니다. 슈퍼챗은 어디에서 들어온지 모르죠. 예. 그렇죠. 이제 시민들인지 아니면 검찰인지 원천이 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저희들이 흔히 궁금해하는 그 겸손은 힘들다가 몇 위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전 세계부터 따져야 돼요. 전 세계로 볼까요? 전 세계로 따져야 될 거야. 아마 슈퍼챗은 우리나라 1위고 무조건. 슈퍼챗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너무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겸손은 힘들다가 몇 위를 했는지 슈퍼챗 순위 전 세계 주간 1위입니다. 주간 1위. 주간 1위. 원래 한 주밖에 안 됐으니까. 100점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4천 56만 3,725원을 벌었습니다. 이게 이제 40%를 떼고 이렇게 본 거죠. 아, 40% 안 떼고 안 뗀 겁니까? 네. 아, 그럼 안 떼고 1억 4천을 벌었다면. 근데 3일치만 들어가 있는 거 같네.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제? 예. 왜냐면은 저기가 1억 4천으로 끝났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3일치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집계가 2위하고 조금 2배 차이예요. 거의 3배 차이. 2위가 페스트로 제리 뭐 처음 뵙는 분인데 안녕하세요. 몇이야 얼마야 이거는 5,300만 원 정도고요. 예. 3위가 어이구 뭐 일본 분이신데 예. 다 일본 그 3D 애니메이션 이런 분들이 3, 4위고 예. 하여튼 어유 뭐 이런 걸로 1위 하니까 또 괜히 뿌듯하네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구독자 그러니까 저거죠. 순간 동접자. 순간 동접자가 전 세계 4위. 아, 순간 동접자 한번 볼까요? 전 세계 4위고요. 그리고 그 슈퍼챗이 전 세계 1위. 형 그런 거 왜 이렇게 외우세요? 아니 뉴스 공장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다. 성수대는 몇 인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아니 한번 보세요. 그래도 형 서로 힘들어질 것 같아. 아니야, 안 힘들어. 마음을 다칠 것 나 같아. 자랑스러워. 이번에 구독자 꽤 많이 늘었어. 왜? 아니, 그럼 맞아. 곧 20만 하시겠던데요. 진짜. 꼭 가야죠. 네. 그 유수 공장에 대해 가지고 또 그 이종배라고 매일 프로 고발러가 있잖아요. 네, 그쪽 그 보수 쪽에. 북힘동 쪽에서 네. 하는 예, 서울시 의원입니다, 심지어. 예, 그 지금 서울시 의원이 돼 있던데 네. 그 사람이 또 유수 공장에 대한 상표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또 맞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 고발을 고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쩜 그렇게 법을 몰라? 그러니까 네. 자기는 그분은 사시가 있었어도 통과하기 힘들어요. 아니 뉴스 공장이 상표권 위반이면은 그러면 뭐 양평 해장국 뭐 이런 것들 뭐 병천 순대 다 걸려. 그렇죠. 상표권에는 고유지명은 해당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어쨌든 근데 그 이종배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성립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가야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너네가 시의원 시켜줬는데 나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할 거다. 그게 이런 시켜줘, 거를 이런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의정 활동이냐고. 의정 활동은 조례를 만들어야 의정 활동이지. 그렇지. 근데 또 한편은 그쪽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럼요. 각인이 되니까 우리 투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열심히 있겠죠. 한다. 나 쟤 찍어줄까? 나 알아. 쟤를 뭐 이렇게 하니까요. 하여튼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또 중요한 저희들의 발제, 저희들만의 주제로 또 얘기 나누는 시간이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TV조선 아고라에 뭐 이상한 채널이 하나 있다. 청년 직설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또 다른 채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방송이. 그게 뭐냐면은 제목도 내 기억도 안 나네. 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뉴스트라다무스라고 그래서 그 기생충 박사 서민 그리고 장해찬 그 청년재단 고 이사하고 장진영 외 변호사라고 네. 지금 국힘 그 동작구 당협위원장인데 조만간 원희룡한테 발리게 생겼어요. 원희룡이 그쪽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장진영 씨가 그 불쌍해. 동작구 갑 지역위원장인데 그렇죠. 동작구 갑이죠. 이번에 이제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 되고 이사를 하면서 네. 동작구 갑으로 갔어요. 네. 그럼 이제 이번에 이제 장관 끝난 다음에 다음번 총선에 나온다라고 나온다든지, 하면 동작 그치. 갑으로 나가겠다는 네.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죠. 엄청 지금. 열심히 해야죠.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인 겁니다. 원래 장진영 씨가 그쪽 아니었지 않나요? 민주당 원래 계열이었어요. 새천년민주당으로 이제 정계에 입문을 했다가 그 안철수 따라갔죠. 안철수 따라가면서 그쪽으로 갔다가 바른미래 기웃됐다가 결국 이제 국민의힘까지 갔는데 길 잃은 철새로 지금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안철수 굉장히 디스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요날 요 방송에서 이제 서민이 기생충 박사가 요런 대사를 장진영 그 변호사하고 그러니까 당협위원장하고 하는데 제가 대사를 그대로 적어왔거든요. 네. 근데 서민 박사하고 좀 닮으신 우리 저기 당 대표님께서 읽어주시면 네. 예 장진영하고 닮은 제가 장진영 멘트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말해요. 광고 영업한 거다.
그렇다면 최소한 두산건설이 돈을 냈으면 유니폼에 두산건설 마크를 달고 뛰든가 광고 흔적이란 게 보여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50억 낸 두산, 40억 낸 네이버. 그 회사들의 로고를 성남 FC 그 유니폼에 새겼습니까? 안 새겼죠 전혀. 그러니까 무슨 광고를 대가 없이 하냐요. 광고라는 게 돈을 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뽑아내는 건데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인 뇌물입니다. 두산건설 경우엔 이거 해주면 우리가 50억 줄게라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공문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해요. 이 사람은 무슨 저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뭐 기생충이나 좀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제가 요걸 보고 좀 소위 말해서 좀 속된 말로 빠기 쳐서 제가 그날 성남 FC 그 영상을 다 거의 다 찾습니다. 두산건설이 있나 없나. 근데 왜냐하면 광고라는 게 유니폼에 박는 이거는 옛날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광고는 이제 스포츠에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다른 분야에도. 그래서 찾아가지고 자 캡처 15번 16번 보여주십시오. 저 뒤편에 보시면 이제 입간판식으로 두산건설 버젓이 저기 다 있습니다. 그럼요. 저렇게 광고판 다 있어요. 올리는 게 효과가 유니폼에 새기는 거 이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 소위 말하는 하프라인에서 요 저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저게 그 최고가 최고 위치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방송을 딱 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딱 각인이 되기 때문에 저쪽 위치는 제일 비싼 데죠. 전 공짜로 해주냐, 서민아? 저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중앙 배너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앞쪽 다음 장면에서 나오는 게 A형 입간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공 넘어가지 않게 해놓는 맞습니다. 거. A형 입간판이 좀 더 비싸고요. 지금 현재 그 광고 대행사에다가 제가 저 금액 그 문의를 해놨어요. 그 다음 주에 오늘은 제가 아직 결과를 못 받았는데 다음 주에는 그게 만약에 1년이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지 한번 좀 산정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네이버는 그러면 어디다 광고를 했느냐? 주빌리뱅크였잖아. 그러니까 고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이버는 희망살림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주빌리뱅크라는 데에다가 해서 그 39억을 줬잖아요. 40억을 줬고 39억이 유니폼의 광고에 쓰였습니다. 그게 몇 년 동안 합한 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해 그만 중계. 그 정도 아니죠. 그래서 유니폼을 사진 17번을 주십시오. 사진 17번 보시면은 주빌리뱅크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 광고 받은 거 그대로 유니폼에 새겨줬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저기 서민 기생충이 얘기한 대로 기생충 박사가 얘기한 대로 광고 효과 그대로 누렸잖아요.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아니 도대체 왜 인간이 저렇게 기생충처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나 컨텐츠가 없어서 좀 어떻게 좀 비비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생충 짓을 해야지만 저렇게 살아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저런 데 나와가지고는 어느 정도 그 객관적인 팩트는 확인하고 나와야죠. 그리고 광고를 안 하고 만약에 그 광고비를 줬다. 그럼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건. 엄청난 문제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건 반드시 확인을 했어야 돼요. 아니 그런 상황이었으면 검찰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럼 두산건설 자체가 기소가 됐을 확률이 높은 당연하죠. 거죠. 배임이라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한편으로는 좀 짠하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서민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대요. 못생겼다고. 아이고 누구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아버지가 너무 싫어했대요. 아버지가 진짜요? 이제 엘리트 출신이었는데 엄마는 부잣집 여자였고요. 근데 엄마가 못생겼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집안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애가 나왔는데 서민인 거야.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내 인생에 자괴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연락했대요. 아이고, 그래서 서민이 지금 자식이 없는데 이거 좀 아픈 얘기긴 합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본인이 이제 인터뷰에서 한 얘기예요. 자식이 없는 이유가 나같이 생긴 애 날까봐. 그 어렸을 때 상처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픔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 이건 사실 정당화될 수 없는데 지금 저쪽에 가서 사람들이 우쭈쭈 해주고 쌍꺼풀 수술하니까 잘생겼다라고 해주니까 뽕 맞아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는 또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싶은 게 이제 저도 스포츠 작가를 좀 한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스포츠 팬들의 그 결집력이라는 게 상당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따지면 성남 FC 팬들이 좀 한번 들고 일어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왜 애꿎은 우리 성남 FC만 가지고 이렇게 하냐. 아무런 문제가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성남 FC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진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솔직히 말해서 성남 FC 팬들한테 좀 그 불만인 게 나는 서울 FC 팬이거든요. 만약 서울 FC를 이렇게 건드렸으면 가가지고 피켓 시위 했을 거야. 그렇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게. 성남 FC는 당시에 인기 1위 구단이었어요. 맞습니다.
인기 1위 구단인데 4년 동안 58억 준 거야 두산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찌질이었어. 예를 들어 대구 FC 2년 동안 50억 받았어요. 네. 그때 대구 FC는 쳐주지도 않았어.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네. 진짜 비스포츠적인 거를 가지고 흠집을 잡았고 지금 성남 FC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이 80억까지 아이고,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80억으로 어떻게 쪼그라들었죠. 구단을 갖다가 운영을 합니까? 맞습니다. 80억으로. 성남시 돈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성남시 예산으로 세금, 충분히 해줘야 돼요. 세금이 지금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좀 우수한 선수가 있다 싶으면 그거 팔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막 그 사회생활 시작하는 그런 유망주들한테 잘 나가는 선수들 한 명 팔면 유망주들 한 두세 계약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요 방송 중에 이제 장례찬이도 이제 조폭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어우 조폭이 너무 무섭다. 이재명 네, 하면은 맞아요. 뭐 무섭다. 어디 맞아요.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거든요. 근데 장례찬 같은 경우에 그 조폭 자서전을 대피를 해줬던 그 사례가 좀 예전에 있었거든요. 본인이 직접 해줬죠. 그렇죠. 본인이 이제 나중에 그래갖고 윤석열 참모다라고 했었을 때 과거에 그 조폭 자서전 대피란 그 이슈가 좀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때 나는 몰랐고 이게 소설인 줄 알고 내가 대준 써준 거였다. 아유, 이렇게 얘기를 정말 한 진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남을 비판할 때 본인의 과거 행적부터 그러니까. 제대로 좀 털고 하십시오. 미러링 모르냐 미러링? 거울을 보라고 거울을. 야, 너는 장애찬 야 볼 얼마나 때마다 진짜 와. 돈이 없었으면 조폭 자서전을 써줬겠니. 그러니까 굉장히 참 짠하긴 하지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돈만 밝히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써야 될 게 있고 쓰지 말아야 될 게 있지. 아니 근데 그 장해찬 얘기하니까 이날 이 방송에서 그 얘기하면서 왜 네. 장해찬 그 재단 이사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재단 네. 이사라고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뭐 검사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참시 1년간 변호사로 빠졌지만 그 검사 시절 그 짜장면 맛이 그리워서 대기실에 다시 돌아오시고 서민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야 얘가 정말 권력의 맛을 쪽쪽 빨아먹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일체 사람들한테 안 알려져 있던 사람이 네. 그 지금 무슨 이사장 청년재단 이사장 네,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청년재단 이사장 자리가 그 돈이 많은 자리예요. 그것도 박근혜 때 그 각 그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네,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 엄청난 돈으로 출발하는데요. 거기 예. 돈이 많았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돈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또 사람도 많이 부릴 수 있는 자리라는 그렇죠. 거죠. 그럼요. 야, 그러니까 잘 보여야겠구나. 그래, 저 엄청나게. 청년재단에 제보를 받고 제가 그때 했을 때 그게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줘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재단인데 일본의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 문제를 계속 지금 그러니까 뭐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한테 센터 가가지고 일본 히키코모리를 도와주고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센터 가가지고 일본의 징용 피해 입은 사람한테 돈 준다 그러고 지금 뭐야? 지금 한다는 짓거리들이 전부 다 이런데 친일파가 아니에요? 야, 하여튼 나는 진짜 아유. 장해찬도 장해찬이고 일본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또 지만원 씨는 또 북한 도와주기로 참 이분 없으면 북한이 어떻게 이름이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오늘 사실 지만원 씨가 구속 수감됐죠. 예. 예, 근데 2년 확정이 됐는데 들어가기 전에도 참 그냥 들어가시진 않습니다. 이분 끝까지 우리 이봉규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가셨어요. 구속되기 전날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간단하게 읊어드리겠습니다. 5.18은 북한군이 한 거다라는 표현 가지고 날 이렇게 하는데 국방부에서 아직 이거 조사 중인 거다. 아 무슨 개소리야? 근데 막 봉규 형은 또 아 그래요? 큰일 났네 막 이러고 이걸 사법부에서 북한군이 절대 안 왔다고 결정을 미리 내린 거다. 조사 중인 거를 2014년에 지만원 책 4권은 대법원에서 학설이다. 그러니까 이거 학설 내 주장 그러니까 학설 중에 하나라고 얘가 표현했는데 이걸 또 명예훼손이라고 대법원에서 뒤집은 거다. 나 이거 항소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던가. 근데 저 잠깐 그 자료를 봤는데 네. 그 이봉규라는 분이 이제 그 극우 보수들의 그 유튜버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 슈퍼챗이라도 많이 받나요, 저분이? 그럼요. 어우, 많이 봤죠. 엄청 맞죠. 그래서 이제 저런 사람을 갖다가 그날 출연을 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러 시킨데 내용을 보면은 이용을 한다는 느낌이 들고 아, 오히려 예, 잘 모르는 그,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가물가물하신 분들 사실 사람들이 지만원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혹시 잠시만 몰라? 지만원 몰라? 몰라요? 몰라? 젊은 사람도 모르네 진짜. 지만원을 아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저 지만원은 그 5.18 그 민주화 운동에 그 북한군이
참그 그렇죠. 거라고 광수 1호 뭐 그런 거죠. 강수 네네. 1호라고 네. 했던 북한군이 사람이잖아요. 500명인가 800명인가 내려와 가지고 그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맞습니다. 주장하는 사람인데 네. 500명이든 800명이든 그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그때 당시에 경계를 섰던 군인들은 다 뭡니까? 그러니까요. 어? 그때가 전두환 시절이야. 그럼 전두환부터 그냥 완전히 그 찐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지만원 씨 같은 경우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분이 정계에 좀 기웃기웃될 때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그 앞에서 까출 때 쳤어요. 근데 이제 그 황장수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지만원을 팽을 해요. 지만원이 팽당한 이후에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이제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때부터 시작되거든요. 맞아요. 97년 뭐 이때쯤에. 복수심도 있겠고. 근데 이제 이 지만원 씨가 이제 젊었을 때는 계속해서 비주류의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강원도 출신입니다. 강원도 출신이다 보니까 하나회에서 멀어져가지고 승진이 안 되고 대령 예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 내에서 이제 있을 동안에 하나회의 비리, 그냥 국방 어떤 그 국방비 집행의 어떤 비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국 강제 예편이 됩니다. 야, 나름 내부 그렇죠. 고발자였네.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왔을 때는 신선했었는데 계속 비주류로 되고 또다시 DJ한테도 저거 됐는데 아마 그 북한군이 광주에 개입했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네네. 온갖 관심들을 그구들로부터 받다 보니까 맞아. 그 관심에 취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왔죠. 네네. 그러니까 후원비 엄청 받았었는데 저런 사람들 털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재단이라든가 저 지만원의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를 털어봐야지 왜 그 정의기억연대를 갖다가 그렇게 맞아요. 텁니까? 네. 지금 다 그 무혐의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들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자기 책 선전을 하고 들어가요. 책은 다 끝까지 선전했습니다. 멘탈은 강한 사람이. 근데 저는 그 이분을 보면서 오늘 저 시사부로님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혼자 사시는 노인 관심을 끝까지 좀 가져줘야 한다. 지만원 씨가. 왜 지만원 씨가 혼자 산다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혼자 살게 생겼는데요. 지금. 왜 또 애국 보수 할머니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아하, 알겠습니다. 아니 그 독거노인들을 많이 좀 네네.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왜냐면 끝까지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이 좀 빠졌는데 그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또 하고 가셨어요. 광주 5.18 재단에서 현장 사진을 2015년에 무더기로 풀었다. 근데 그 사진에 광주 사람은 없다. 근데 강주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진 보고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전문가들한테 북한 전문가한테 뭘 맡겼대요. 이 600명의 얼굴이 누구 어느 쪽인지 그때 북한 사람 얼굴로 나왔다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전번에 강수 1호인가요? 예. 그분은 직접 본인이 그 사진이라는 것까지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흔들리고 있던 정확하지 않은 사진을 그렇겠지.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네. 이제 또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작 이봉규도 그렇고 지만원도 그렇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게 명예훼손이면 북한 애들이 소를 제기해야지 왜 광주 사람들이 소를 제기하냐 이렇게 막 논리를 막 그렇게 이끌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광주 분들이 완전히 본인의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가 학살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학살당한 사람들이 지금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거 보세요. 저런 사진을 통해 가지고 광수라고 지정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실제로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라고 다 나와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냥 봤을 때 비슷하다라고 주장할 거면 저도 오늘부터 저분이 이수만 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맞네. 앞에는 힙합 하시는 분 나오는데 이수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때 광주에서부터 SM이 생겨난 거다. 저 앞에 있는 분은 혹시 이만희 씨 아니에요? 이만희 씨? 저 앞에 수녀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앞에 있는 분은 김태호 PD인데요. 김태호 무한도전. 나이가 안 맞는데? 아니 영생을 얻었나 보죠. 야,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 뭐 그 또 생각나네요. 아니 이거 막 던지면은 다 되는 거면은 이게 그렇지. 무슨 말입니까? 저희 광주에서 정말 목숨 걸고 싸운 시민들 보고 북한군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사진을 보고 사람을 특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자기네들은 엄청난 기술이다. 영상 판독 기술이다. 어쩌고 지랄을 하는데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저걸 가지고 주장을 하기를 자기들은 학술 연구 결과라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황장엽도 있었다 그래요. 그 사진 그 사진에 내려왔었다. 당시 80년도에 황장엽이 젊었을 때 내려왔다가
다시 넘어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왕자님뿐만이 안 아니라 하여튼 북한에서 저 이름 좀 났다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다 내려왔대요. 캬. 그런데 오히려 그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보면은 다 구라라고. 그렇죠. 뭐 코의 위치, 눈과 눈 사이, 또 입술과 입술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다 반박이 됐던 상황입니다. 네네. 하여튼 야 오늘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준비한 소식은 다 됐는데 이 정도로 일찍 소위 말하는 보수들의 근거가 이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도 두들겨 패니까 저희 우리 진보 쪽을 굉장히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왜? 뭐 설마 누가 흔들려? 아, 혹시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 위해서 좀 한마디씩 좀 해주십시오. 혹시나. 잘 배워야지. 네. 아니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그 네. 자기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TV를 열심히 봐야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나 야 이재명이 뭐가 있으니까 그래도 검찰이 부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근거 없는 걸로 계속 그냥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라도 나올까봐. 그런 거에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설 연휴 때 또 그런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얘기 나누다 보면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무당층을 구성하고 있는 그 한 40% 정도가요. 네. 20%는 윤석열을 찍었었다라고 얘기하고 20%는 이재명을 찍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약한 고리에서부터 이렇게 물량 공세를 하다 보면 무너지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나는 가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냐면 이제 지긋지긋해서 꼴도 보기 싫다. 이게 그런 제일 분들도 많은 있어.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조금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 쪽에서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물론 이제 그 연휴 때 이런 정치 얘기하면 굉장히 좀 큰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싸워야 정확한 사실관계는 그게 아니라 요렇다더라라고 그렇죠. 바로잡아주는 뭐 어떤 그런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87년에 지금은 한겨레가 개 그지같이 돼버렸지만 그때 당시에 87년에 한겨레 신문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나마 거기에는 이제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한겨레 신문을 내 돈으로 구매해서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내 돈으로 구매해서 친구들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렇게 그 민주 진보 진영의 팩트 중심의 그런 그 사고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예전에는 박정희에 대해서 욕만 하면은 길거리에서 두드러 맞았어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가 먼저 지쳐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됩니다. 바로 안홍구 TV 같은 곳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러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면서 더 독려하고 그러면서 싸워 나가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구독자가 깡패하면 구독자가 많으시니까 멘트가 아주 그냥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홍구 TV부터 구독자 좀 늘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멤버십이 아니라 슈퍼챗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TV, 시사부로 TV 그렇죠. 다 같이 좀 많은 구독을 해주시면서 같은 동료 의식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동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손 잡고 끝내볼까요? 이런 또 헛소리를 또 해줘야 또 저답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설 연휴 때는 방송을 하나 모르겠네요. 이건 뭐 잘 모르겠네요. 되나요? 쉬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설 연휴 때 말고 이렇게 네 분이 또 만나는 시간은 또 설 다음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내일 화요일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홍구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올라갑니다. 안녕. 우리도 구독자 10만 되고 싶다.